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JCB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 대비 올해 코로나 백신 이후에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대표 기업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투어 파라다이스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여행 수요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센즈 차이나라고 해서 상장되어 있는 그 도박 관련된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그 도박도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왜 강원랜드보다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 하나투어 이런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도에 크나큰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출이 발생되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느냐. 강원랜드는 그렇게 뭐 사람을 막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진 않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뉴스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돌아다녔죠. 야, 영국인들 해외 항공권 여행 예약 폭주했다더라. 이거 여름쯤 되면은 여행 관련된 주식들 엄청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여기 이 기사에 대한 링크를 엄청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핵심 그 내용이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시장에서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는데, 어제 이제 23일 날 마카오에서 그 중국 입국자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고 하면서 한국 카지노 여행주도 관련해서 같이 올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여행 관련된 기업들도 예약을 재개한 쪽에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돌아다니고 싶은 어떤 욕구가 지금 1년 동안 눌려져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투어의 경우에 조직 효율화를 이미 끝내놨고, 직원 수는 그 모두 투어 대비 2배 이상 많다. 그러면서도 조직 효율화를 끝내놨는데, 그 하나투어 직원 수가 모두 투어 대비 1.5배 수준으로 줄어든다면은 연간 인건비 절감 효과가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인력 재배치랑 자회사 청산에 따라서 고정비가 이제 감소가 되면 이 패키지 사업자들은 여행 재개 시 높은 레버리지가 될 것 같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그 하위권 사업자들은 다 지금 퇴출됐을 거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이 있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는 하나투어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투어를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이고, 미리 이미 비용 절감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매출만 나오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파라다이스도 3분기에 비카지노 시설 인력 구조 조정해서 사람 다 잘라냈고, 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람을 다 잘라냈다는 표현이. 어쨌든 구조 조정을 했고, 그 지금 현재로는 에비타 기준으로는 캐시플로우로는 이제 BEP 정도 하니까 크게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만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카지노 매출이 2019년도에 한 8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예상 영업이익이 한 400억에서 430억. 그리고 GKL도 뭐 같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GKL은 워낙 이제 비용을 절감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 드림타워를 개장을 한 거라서, 그 새로 들어온 그 업자기 때문에, 업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웃긴데, 새로 들어온 그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1등 사업자니까 파라다이스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지노 산업의 경우에 그 2020년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보고서를 썼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 같아도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보면 한 10년 단위로 보면 2019년도 수준으로 좀 회복하면서 매출만 회복하더라도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는, 봅시다. 400억대라고 했나? 430억이면 2022년도에 430억이면 순이익은 한 370, 80억 정도 되면은 과거에 한 25배에서 한 30배까지 이제 봤던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업사이드 여력이 더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회사 과거에 이제 상승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그 영업장을 오픈하는 그런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회복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어도 이제 여기 지금 과거에 잘 나갔을 땐 대비해서 이제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눌려있던 어떤 그 여행 수요가 다시 폭발하게 되면은 한 1, 2년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되지 않겠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길게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국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 해외 여행이랑 카지노 종목들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특히 신기한 게도 원데이랑 하루짜리 수익률만 봐도 이제 뭐 탑티어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클 것 같은 애들로 사람들이 더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탑티어들을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컨택트 관련된 주식에 꺼리신다면은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그 트립어드바이저나 여기 센즈 차이나랑 비교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는 미국 여행이니까 하나투어는 백신 효과랑 아시아 쪽에 이제 백신 효과가 좀 있어지면은 근거리 여행부터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 항상 시장은 계속 좋았던 게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작년에 이제 나빴던 거는 반대로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러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